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설비기술 직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정기술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또 빼놓을 수 없는 단짝이죠. 설비기술 직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비기술 직무를 많이 뽑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하시는 일반적인 사업부에 뽑진 않았고, AVP 아마 거기 제일 많이 지원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기술과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건 좀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아마 공정기술을 보진 않으실 테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에서는 이 자기소개라고 하는 부분을 물어볼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공정기술에서도 준비해야 되냐, 안 물어보는 것도 있던데, 근데 자기소개는 어찌됐건 준비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래저래 또 이걸 써먹을 수 있으니까 저는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장 큰 이유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실 말씀, 오늘 내가 면접장에서 할 나의 특히나 역량이 담긴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내가 할 이야기의 예고편이다 라고 해서 만들어 놓으시면 뭐 정리도 되실 거고 또 뭐 마지막 할 말이라든지 이런 때 생각 안 날 때 거기에 있는 걸 좀 끄집어내서 이야기하시면 되니까 일단은 직무상 강점으로 한 두 가지 정도에서 만드시는 게 좋고요. 뭐 아니면 여러분들이 승부를 보시겠다라고 한다면 안에다가 뭐 숫자도 넣으시거나 임팩트 있는 뭐 내용들을 키워드를 작성하셔서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초반부터 너무 달리진 마시고 초반에 좀 잔잔하게 대신에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모습은 밝고 씩씩하게 이 지원자랑 같이 일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만드십시오. 욕만 하지 마시고 이상한 얘기만 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말씀 마음대로 만드셔서 아이고 좋다. 아이고 느낌이 좋다. 이렇게 갈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는 두 번째죠. 두 번째가 이제 지원 동기인데 지원 동기는 크게 세 가지로 만드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회사 지원 동기죠. 회사 지원 동기일 수 있고 요건 조금 더 넓은 범위라면은 산업 지원 동기죠. 왜냐면 설비 기술은 사실상 뭐 다 지원할 수 있잖아요. 모든 제조업에는 뭐 4M의 머신은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왜 삼성전자냐일 수 있고 그 전에 설비기술 직무는 다양한 제조업에 갈 수 있는데 왜 반도체 산업인가에 대해서 여쭤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와 산업 이런 부분들을 엮어서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당연히 반도체 산업은 뭐 앞으로 대한민국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기도 하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 산업을 둘러싸이는 외부 상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진단 내려주시고 어찌됐건 지금은 기회인 상황이니까 거기서 삼성전자가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선 설비는 어떻게 보면 인프라잖아요. 이게 잘 깔려 있어야 되고 핵심 설비를 잘 보유하고 있고 잘 운영할 수 있어야 반도체가 높은 수율로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을 조금 하시자.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실적을 보실 수 있으니까 실적으로 점검하시고 그다음에 반도체 산업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도 좀 보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셔서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일 좋은 거는 뭐 네이버에서 반도체 산업에 관련된 증권사 그 산업 애널리스트들이 쓴 그런 글들을 좀 보셔도 좋고 그건 제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사업부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메모리와 파운드리 쪽에 있어서의 설비기술 직무를 뽑지 않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실질적인 사업부라고 하면 AVP 요걸 제일 많이 지원하셨는데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쪽에 있어서 설비기술 그럼 왜 우리 사업부냐? 왜 우리 여기를 지원했냐? 라는 식으로 질문이 들어올 수 있고 그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업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테니까 해당 사업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조금 더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가셔서 그래서 여기에서 설비 기술이 의미가 좀 있는 거죠. 되게 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사업부에 지원했다. 자연스럽게 직무로 연결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 세 번째 직무는 왜 설비기술이냐라고 하는 항목은 사실 공정기술과 설비기술을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그쵸? 뭐 일반적으로 기계, 전기, 전자, 기계 전기가 제일 많긴 하겠죠. 그다음에 좀 약간 연관성 없는 뭐 신소재라든지, 그다음 화공을 제가 뺐군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이공계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다 쓰시긴 할 텐데, 그러면은 사실상 공정기술로 쓰셔도 무방한데, 예, 특별히 기계가 아닌 이상은 물어볼 수 있을 확률이 좀 높죠. 물론 기계도 물어볼 수 있고. 그래서 왜 공정기술이 아니라 설비기술인지 딱히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설비기술만의 경험을 하신 분들이 또 많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전략 지원인 거니까. 그래서 역시 이 직무, 왜 설비기술인지에 대한 의미 파악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거는 뒤에 나오는 질문이랑 연관시켜서 여러분들 답변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지원 동기는 안 중요합니다. 그렇게 뭐 변별력을 두고 평가하진 않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할수록 평가자에겐 좋은 인상을 남깁니다. 특히 지원 동기라고 하는 질문은 앞부분에 하겠죠. 그러면 이 지원자는 그래도 좀 조사를 많이 했구나. 관심이 있었구나라고 하면 당연히 면접관은 지원자한테 긍정적인 인상을 갖고 마음을 조금씩 열겠죠. 와, 이 친구는 이런 것도 안 보고 오나? 이것보다는 그래도 조사를 해 왔네. 이게 조금 더 긍정적일 테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를 무시하지 마시고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린다면 너무 당연한 것들, 꼭 인재상 같은 거 챙기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설비기술 직무거든요. 이게 제가 공정기술단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설비기술 직무가 뭐 하는 거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잡 디스크립션에 나와 있는 거는 뭐 PM하고 BM하는 거잖아요. 예방하는 거고 수리하는 거고. 근데 그렇게 좀 1차원적으로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이게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의미 부여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생성형 AI죠. AI한테 오픈 AI한테 뭐 "설비 기술이 뭐 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좀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챗GPT나 저 같은 경우에 클로버엑스를 많이 쓰는데 뭐 "그런 거를 활용해서 설비 기술의 의미가 무엇이니?"라고 검색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제가 이건 실제 현직자분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제 유튜브에 있으니까 저를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요걸 꼭 보세요. 현직자분의 말씀을 좀 들으시고 '아 나는 이런 일을 하는 거다구나.'라고 좀 약간 의미 부여를 해 주실 수 있으면 좋으니까 꼭 한번 보시고, 너무 그냥 사전적인 의미, 1차원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약간 좀 의미 부여하 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 평가자가 역시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좀 느낄 수 있으니까 요렇게 좀 센스 있게 표현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질문이 인제 제가 좀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과의 좀 변별력을 내는 그런 대답으로 가져가시라고 질문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에서 설비 기술은 왜 중요할까?"라는 부분인 거죠.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대답은 또 여러분들이 많이 찾으실 수 있을 텐데 저는 요런 관점으로 좀 힌트를 드려 볼게요. 일단 반도체 산업에서 설비 기술이 중요한 이유를 제가 그냥 직접적으로 찾았더니 당연히 수율 향상이죠. 생산성 향상이고 제품 다양화고 기술 경쟁력 강화, 안전성 확보입니다. 이렇게 5가지 정도를 좀 뽑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그중에 수율 향상이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반도체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미세 공정, 그다음에 지금은 집적도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수율을 잘 맞춰야 되는 건데, 그런 딴에 있어서 설비 기술이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는 거니까 고렇게 좀 찾으셔도 좋을 것 같고, 뭐 제품 다양화, 그다음에 요즘에 특히 많이 좀 강조되고 있는 게 기술 경쟁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나서 하나를 선택하셔서 왜 중요한지를 쪼끔씩, 그러면은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설비의 성능과 품질이 수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건데 쪼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줘라라고 하든가, 그런 식으로, 아니면 기술 경쟁력 강화에서 "나는 잘 모르겠다. 쪼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줘라."라고 해서 쪼끔씩 쪼끔씩 더 빌드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이 설비 기술 직무가 그냥 단순히 PM하고 BM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의미로 뽑아낼 수 있구나.' 이걸 좀 찾아가시라는 거. 그래서 이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설비 기술 직무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실 수 있고, 요걸 뽑아내신다면
그죠? 이 직무, 왜 설비 기술을 하냐라는 거에 있어서 이 설비 기술 직무가 어떤 의미인지 내 나름대로 분석한 내용들을 쫙 풀어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것은 면접관이 들었을 때 그냥 우리 회사가 내놓은 어떤 잡 디스크립션이나 네이버 검색해서 그냥 이 친구가 알아왔던 정보가 아니라 나름대로 조사해서 종합해서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구나라고 해서 답변의 퀄리티가 확 달라져.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무에 관련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질문, 이 4번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더라도 이 4번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신 걸 가지고 직무 지원 동기나 이렇게 직무에 대한 관심도를 좀 어필하시면 전 너무 좋을 것 같다. 전 이렇게 컨설팅을 하거든요. 예. 어찌됐건 설비 기술은 변별력이라는 게 사실 없어요. 여러분들이 경력자이진 않은 이상은. 근데 또 이게 경력자만 뽑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설비 기술 직무에 있어서의 변별력을 내기 위해서는 내가 일하는 설비 기술, 내가 일하게 될 설비 기술이 반도체 산업에서는 어떤 크리티컬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거를 좀 파악하고 가시면 답변의 퀄리티가 좋아질 것 같아서 이 질문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핵심 무기로서 꼭 갖고 가라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요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반도체 관련된 설비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세요? ASML이 다겠죠. 응. 이것도 한번 조사해 보세요. 어찌 됐건 여러분들은 반도체의 각 공정에 맞는 설비를 맡으시게 될 겁니다. 반도체 설비는 비싸고 너무 많죠, 양이. 그래서 대표적으로 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여기도 뭐 ASML, 그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랩리서치, 도쿄 일렉트론 등등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 여기 나오지 않은 대한민국의 장비 회사도 엄청나게 많죠.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고 싶니? 무슨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에 역시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들어가서 어느 공정에 어떤 장비를 한번 PM하고 BM하고 싶습니다. 이러면 대답의 퀄리티가 완전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회사가 됐건 어떤 기업이 됐건 설비기술 직무는 해당 기업이 하고 있는 산업에서의 납품하고 있는 장비 회사를 찾으라고 합니다. 이건 저만의 팁인데 여러분들한테 좀 오픈하는 거예요. 예. 다 나오잖아요. 특히 반도체는 삼성 향도 있고 SK 향도 있고 뭐 둘 다 납품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삼성 관련된 장비 회사들을 좀 찾아보셔서 내가 이 회사들의 이런 장비를 달아볼 수 있겠구나. 설령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라고 해서 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가 어떤 장비들을 다루겠구나라는 걸 파악하신다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이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뭐예요? 지원 동기나 이런 데 있어서의 구체성입니다. 설비기술 직무는 이게 되게 좋아요. 이 방법을 꼭 한번 활용해 보셔서 그냥 네이버에다가 이건 제가 그냥 반도체 장비 회사를 검색한 거고 네이버에 삼성전자 장비 협력사 치시면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셔서 내가 들어가면 이런 것들을 좀 다룰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다. 이 내용을 또 어디다 얘기하면 좋겠어요? 입사업 포부 얘기해도 좋겠죠. 아니면 뭐 직무상 강점에도 써먹을 수 있겠죠. 나는 어찌됐건 요걸 좀 알아봤다라고 하는 정보를 던지면 좋은 거니까 내가 알아보니까 삼성전자에 특히나 요즘에 필요한 장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그 장비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장비에 보통 어디에서 불량이 나는지는 뭐 그것까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 장비를 잘 다루기 위해서 PM하고 잘 BM하기 위해서는 잘 셋업하기 위해서는 이런 역량이 필요하다. 얼마나 답변이 예쁩니까? 그렇게 변별력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특히나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쉬운 것들이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 단에서 선택받으셨으니까 이제 이걸 잘 포장해서 말씀하시는 게 필요하죠. 설비기술 직무에 필요한 역량은 뭐냐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를 이야기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이런 지식이 있다, 뭐 문제 해결력 있다, 의사소통 능력 있다 등등의 경험까지 이야기하실 거냐. 그래서 뭐 하나를 선택하셔도 좋고 다양한 여러 개를 선택하셔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후자라고 한다면 7번처럼 그래요? 그럼 본인이 실질적으로 어찌됐건 이거는 설비를 직접 달아봐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제일 좋으니까 그거랑 가장 연관되는 대표적인 직무 관련 경험을 하나 선택하셔서 만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경험,
관련된 의미. 그래서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땐 어떻게 해결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라고 하는 그 주제를 뽑은 두 가지식으로 말씀해 주시고 뒤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타 방식으로서 간략하게 서술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면접 때는 여러분들이 만드신 경험, 준비하신 경험은 그냥 스타부터 가면은 무슨 말 하려는지 결론이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아마 면접관 임원분들이 들으실 테니 임원분들한텐 두 가지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주제부터. 두 가지식으로 말씀하시는 연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도 이제 좀 제가 어렵게 내는 질문.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게. 뭡니까?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 아마 설비 기술은 이게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역시 내가 이게 부족하다, 저게 부족하다. 솔직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저는 늘 실무 경험이 아직 없다. 이걸로 빠져나가시라고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기초적인 역량은 잘 쌓았는데, 아직 실무 경험이 없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 비싼 장비를 언제 만져보겠습니까? 만져보면 너무 좋겠죠. 만져보면. 만져본 분들은 뭐예요? 실제 그걸 내가 어, PM하고 BM하진 않았다. 셋업하진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거고. 최대한 실무 경험으로 빼셔서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실제 뭐 현장 실습하신 분들은 가서 견학 가시거나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한다라고 보셨을 테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빨리 잘하겠다 하시고 나머지 분들 아니신 분들은 그래서 이런 걸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무엇인가라도 보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라도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8번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것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경험입니다. 경험에 대한 질문의 형태는 많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도 꼭 만드시면 좋을 질문은 도전적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 도전적 목표니까 진짜 여러분들의 도전적 목표라기보단 당연히 여러분들 프로젝트 베이스. 그래서 뭐 팀 프로젝트도 좋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자작 자동차 나와도 됩니다. 어차피 자작 자동차 툭닥툭닥 하면서 잘 안 됐을 텐데 그 부분을 고친 거 이야기하셔도 되니까 목표만 확실히 제시해 주세요. 이게 내가 어떤 목표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숫자로 제시해 주시면 더 좋고 그래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액션했고 거의 고친 게 되겠죠. 개선한 게 될 테니까 AR 액션과 리절트 해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마 면접관이 꼬리 질문, 압박 질문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설비 기술에선 정말 중요한 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10번이죠. 왜냐면 공정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예요? 새롭게 레시피를 내가 짜고 조정하는 거잖아요. 설비 기술은 어디에선가 이제 문제가 터지면 그걸 거꾸로 해결하는 거라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품질 쪽이랑 비슷하다고 봐요. 그죠? 그렇다면은 문제가 왜 터졌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결국에 뭐 하는 겁니까? 기존의 매뉴얼대로 따져서 고쳤는데 안 고쳐질 수도 있고 그러면 분명히 다른 원인일 테니까 이게 아니라 다른 거구나. 그래서 무엇인가 개선하는 거.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번에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은 진짜 뭐 대단히 창의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원인을 A로 따졌었는데 그게 아니었어. 그럼 빨리 B라는 원인을 대입시켜서 그거에 관련된 솔루션을 도출하는 약간 개선해서 다른 원인, 그러니까 원인을 찾았는데 그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 뭐 틀리면 더 좋고요. 그래서 다른 새로운 원인을 발견해서 솔루션을 적용했다. 이렇게 가셔도 되고 아니면 원인은 똑같은데 이거에 대한 솔루션이 뭐 예를 들어서 특히나 BM 할 때는 빨리빨리 고쳐야 되잖아요. 늦게 고치면은 설비가 늦게 돌아가면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단에서 원가를 많이 잡아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원인은 뻔한 건데 원인은 심플한 건데 이 솔루션을 이렇게 하니까 더 빨리 고쳐졌다나 문제가 해결됐다. 이 식으로 솔루션 자체를 새로운 걸로 만드셔도 됩니다. 아무튼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 무엇인가를 끈질기게 뭐 개선해 본 경험, 노력해서 개선해 본 경험하면 기존엔 이렇게 했었지만 새로운 걸 이렇게 썼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원인을 찾게 된다라거나 새로운 방법, 솔루션을 찾게 될 땐 무엇이 되게 중요하구나, 무엇이 바탕이 되는구나 라고 느낀 점까지 말씀해 주시고 역시 꼬리 질문을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꼬리 질문 나올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왜 그걸 생각했냐?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냐? 등등이 있겠죠. 그래서 개선은 만들어내는 게 좀 힘들 뿐이지 하나 만들어내시면 꼬리 질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험은 아주 대표적인 경험이니까 꼭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협업이죠. 설비 기술은 이제 보통 공정 기술과 그다음에 많이 협업하는 데가 아마 안전일 겁니다. 안전 환경 쪽. 그래서 고런 분들과 뭐 잘 협업하면 좋을 텐데 12번처럼 인제 갈등이 발생하는 구조가 나올 수 있으니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래서 보통 12번의 질문 형태로 많이 나올 수 있고요. 그걸 인제 간접적으로 좀 둘러서 물어보면 11번처럼 "팀 활동하셨죠? 거기서 본인은 보통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고렇게 물어보면 본인의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강점을 물어보는 거니까 강점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강점을 말씀을 딱 해 주셔도 좋은데 보통 이 질문의 또 의도는 그러면 어떤 리더의 역할로서 잘하신 건지 팔로우의 역할을 하신 건지도 또 꼬리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저는 "팀 활동에선 주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팀 활동에서 본인의 강점은 무엇입니까?"라고 하면 저는 바로 저는 주로 리더 역할 그래서 어떤 리더였는지 저는 팔로우 역할 어떤 팔로우였는지 고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A 액션 얘기해 주시고 당연히 결과는 좋겠죠. 그러면 인제 꼬리 질문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인제 고거보다 더 중요한 게 꼭 만드실 게 갈등 해결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협업이 되게 나이스하게 해피하게 끝나면 좋겠지만 보통 갈등이란 게 발생할 거고 도대체 누가 잘못한 거냐 그걸 찾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갈등이 발생하면 나는 어떻게 해결한다."라고 하는 솔루션부터 두 가지씩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A와 R 액션과 리절트인데 제가 공정기술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갈등 해결할 때 막 공감하고 경청하고 이거에서 끝나지 않아요. 데이터로서 입증하죠. 물론 인제 위에 있는 팀장님이나 임원분들의 누가 더 힘이 세냐 요런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뭐 그걸로 절대적으로 정해지는 건 아니긴 해요. 하지만 일단은 객관적인 데이터로서 싸워야죠. "내가 맞다. 네가 맞다." 그래서 객관적 데이터를 제시해 주면서 "해결했다."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데이터 분석 능력이 되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11번, 12번은 인제 팀플레이 고거에 관련된 부분이다. 이것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존경하는 인물 너무 쉽죠. 뭐 존경하는 인물 가치관 여러분들 성장 과정 2번에 적은 아마 고거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런 거 물어보시면 적어 놨는데." 그렇지만 뭐 무엇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셔도 좋고 요 부분은 아마 그분이 처음 보시는 분일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인제 성 설명해 주시면 되고 결국에는 뭐 그 사람 얘기만 할 건 아니잖아요. "나도 그렇게 살려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꼭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핫한 분 있죠. 요즘에 너무 핫한 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시점에서 뭐 이게 나쁜 답변은 틀린 답변은 아니지만 저는 민희진 씨를 되게 좀 존경합니다. 좀 너무 핫하잖아요 요즘에. 네 물론 존경했을 수도 있긴 한데 예. 그래서 너무 좀 어떤 화제의 인물은 좀 지양해 주시라. 고것도 하나 좀 갑자기 말씀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황 면접이죠. 상황 면접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인제 원칙에 어긋난 업무 지시 그래서 뭐 저 원칙 아니면 부당한 업무 지시 어떻게 대처할 거냐. 저거 같은 경우에는 상황 면접이니까 일단 상황 면접은 뒷단에 있어서 꼬리 질문이 나올 확률이 높죠. 저 꼬리 질문이 인제 압박 질문. 내가 선택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압박 질문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하나 둘 개 다 터치해 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나는 뭐 원칙에 어긋난 내용을 그분이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겠다. 그래서 "진짜 모르셨다."라고 한다면 설명드리고 안 하겠다. 근데 알매도 불구하고 나한테 하신다라고 하면 일단은 "죄송하지만 나는 이게 어긋난 거니까 못할 것 같다."라고 정중하게 거절할 것 같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상황을 좀 해결할 것 같다." 등등 상황을 최대한 좀 나눠 주시는 게 좋은데 또 이게 나누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 보니까 저는 두 가지로 좀 나눠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거는 제가 공정기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만든 안정형 상황 면접이 있어요. 제가 링크를 여기다 달아 드릴 테니까 고거 한번 보시면 '아 이렇게 빠져나가면 좋구나.'라고 파악하실 수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황 면접은 상황을 두 개로 나눠서 '압박받는 거를 덜 받자.' 이 전략으로 빠져나가시기 바랍니다. 참 스트레스도 나왔죠. 스트레스는 뭐 이게 아무래도 교대 근무잖아요. 이게 제일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중요하고 해서 뭐 운동? 운동 같은 게 뭐 제일 만만하고 좋긴 하겠죠. 실제 "전 체력이 좋습니다."를 어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게 뭐 나쁜 거 아닙니다. 또 실제 면접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여줬을 때에 너무 비실비실해. 희마리가 없어." 이러면 걱정되잖아요. 이거 교대 근무인데.
그래서 저는 뭐 저런데 취미 특기에 운동 같은 거 넣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보여지는 모습에 있어서의 씩씩함, 제가 자기소개 때 강조했던 그런 부분들 중요하니까, 예, 뭐 자연스러운 거, 일반적인 거 하세요. 괜히 튀려고 하지 마시고, 저건 그냥, 아, 이 친구는 뭐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건전하구나. 그러한 스트레스 해소법, 취미 특기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만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입사업 포부입니다. 입사업 포부는 제가 또 늘 강조드리는 건 또 이상한 걸로 가지 마시고 할 얘기가 너무 많죠. 앞서서 내가 반도체 설비 기술 직무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또 내가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어딘지도 좀 살펴봤고 그게 지금의 트렌드랑 맞물렸을 때 이런 장비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파악한다라고 하면 그런 기업 명칭까지 이야기해 주면 너무 좋겠죠. 너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으니까 나는 반도체 설비 기술 직무에 어떤 뻔한 그런 내용보다는 들어가서 이런 걸 좀 해보고 싶다. 나는 요즘에 반도체의 어떤 산업의 동향으로 봤을 땐 이런 거고 이런 걸 뒷받침해 주는 곳은 보이지 않지만 묵묵히 본인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설비 기술 직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러이러한 업체들을 내가 같이 일을 할 테니까 난 이거 관련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겠다. 그러니까 자꾸자꾸 구체성이 담긴 정보들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 지원 동기 내가 여기 왜 지원했는지에 대한 구체성 그리고 들어가선 그런 부분들을 잘하기 위해 또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겠다는 걸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면 좋으니까 그럼 면접관도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상기시키게 돼요. 아, 맞다. 이 지원자는 이거 하고자 했었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마지막 할 말은 이것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선택하세요. 마지막 할 말은. 여러분들마다 면접 질문이 다 다르잖아요. 특히나 임원 면접 봤는데 임원분들이 진짜 아무것도 안 물어봐요. 근데 성적에 대해서도 안 물어보고 직무에 대해서 안 물어보고 진짜 너무 뻔한 인성적인 부분만 물어본다면 좀 아쉽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 면접관님 제가 꼭 뽑혀야 될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역량 어필해 주시고 준비한 것 중에 아니면은 아까 조사했던 거 기업 분석 열심히 했던 것도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틀린 거나 생각 안 났던 거 고치셔도 좋을 것 같고 마지막은 다 했다. 내 모든 걸 다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소회 이 면접을까지 보게 되면서 준비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되 열심히 했다. 그리고 열심히 했으니까 무엇보다 나의 진정성, 열정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심하게 압박이 들어오면은 한도 끝도 없고요. 그래서 그걸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다 맞아요. 그게 틀리다 아니면 안 맞다라고 하면 혼자 들어가시는 면접이기 때문에 면접관이 예, 이렇게 저렇게 다시 물어볼 테니까 너무 어떠한 정답을 정해놓고 그것만 달달 외우진 마시고 내가 자기소개 준비 안 했는데 자기소개를 안 물어보네. 그럼 마지막 할 말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자기소개를 하셔도 되는 거니까 예, 너무 그렇게 어떤 틀에 박힌 이게 정답이다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소재를 갖고 가시는 거예요. 나 이거 하기 위해 이런 지식도 쌓고 경험도 했으니까 요 질문 나오면 이렇게 써먹고 요 질문 나오면 이렇게 써먹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면접이 좀 쉬워질 겁니다. PT 면접은 충분히 다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나오니까 그 부분은 역시 아마 그 합격자분들 후기에도 잘 나와 있진 않을 텐데, 예, 나와 있지 않은 이유가 물론 서약도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셔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설비 면접, 설비 기술이나 공정 기술이나 마찬가지로 이런 이론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 저랑 같이 하고 계신 분들도 제가 이제, 좀 부탁드리는 게, 뭐 이론도 좋다, 반도체 8대 공정도 좋다, 그걸 나한테 설명을 해줘라. 예, 어차피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맞출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걸 효과적으로 전달하자에 초점을 맞춰서 연습을 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삼성 면접은 어렵진 않아요, 솔직히. 예, 뭐 임원분들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압박 들어오면 뭐 여러분들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 편하게 잡수시고 예, 맞습니다 하면서 인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자신감 있게 해주시면 되니까 제발
뽑고 싶은 사람,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밝은 사람, 씩씩한 사람으로서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 열심히 오셨으니까 열심히 준비하셔서 삼성전자라면은 조금 과하게, 좀 과한 표현을 하는데 마지막에 목숨을 걸고 준비하셔야죠. 그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야,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구나를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꼭 원하시는 곳에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여러분들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